반에이치 오면 그런 검사를 받으면 아토피가 왜 생기고 제 몸이 왜 안 좋아졌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7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범주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원장님, 먼저 궁금한 게 아토피는 왜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데 네네. 현대학으로 아토피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데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몸에서 면역 체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어떤 유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공격을 해서 면역이 높아져서 생기는 피부 질환을 우리가 자가 면역 아토피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기면은 그게 컨디션이 좋으면 피부에 있는 알증이든 불편함, 가려움 이런 것들 조금 덜 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게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조금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나 이렇게 네네.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내 몸에서 이제 과민 반응.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라는 걸 예민해져 있는데 네네. 외부에서 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자극이 오면 내가 좀 흥분하거나 좀 뒤집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내 몸도 똑같이 외부 환경이든 영향이든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네. 아토피에 대한 민간요법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는 믿어도 될까요? 전문 의사로서 네, 민간요법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많은 기간 동안에 뭐 전래되면서 있었던 거지만 하지만 그것이 100%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 몸 상태를 알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 가이드를 받고 하면 좋은데 네네.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없이 일단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간이 안 좋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의 기본 관리, 네네. 자기관리라든지 네네. 이런 방법들이 혹시 몇 가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게 먹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네. 내 몸이 산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내 몸이 살아서 내가 사는 듯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네. 내 몸에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색 먹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저크푸드 어떨 때 여러분이 예, 예, 사 먹는 이런 걸 먹으면 당연히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네. 또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 염증으로 해서 내 몸에 있었던 그런 어떤 아토피적인 내재된 것들이 악화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먹거리,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보습하는 거 이거 다 토탈 케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정크푸드 먹는 거 말고도 따로 해야 되는 기본 관리법이 있나요? 그렇죠. TB 주스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 일단 우리 피해 주성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물을 적정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렵고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 긁으면 더 염증 물질이 나와서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게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당연히 발라줘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친화되는 저녁에 이제 피로도 풀어줄 겸 전신용을 한다든지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새집 증후처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지어진 아파트든 아니면 건물에 이런 걸 피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실은 그 새집 증후처럼 이렇게 이 환경 독소, 환경 물질이 많이 모여가면 성인들도 내지는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갔을 때 아토피가 싹 사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먹는 약을 먹으면 순간 안 가렵고 이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거나 했는데 아토피가 연고도 없고 약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너무 가려워서 잠이 못 들고 실제로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려워서 진짜 피가 나도록 계속 끓는데도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이럴 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지금 현 위치에서
물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 그러니까 즉 약간 따뜻한 물, 온수 네. 이런 걸 샤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그 전신욕이든 반신욕이든 그런 식으로 물과 접촉을 하시면은 조금 따가움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실 거예요. 분산이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이 긁어서 환부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그 샤워를 하거나 네. 그러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가려움도 수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대개는 그 여성분들이 훨씬 남성분보다 아토피 많으신데 보습 크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보습 크림을 좀 발라주시거나 전 보습 크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화장할 때 로션 조금 크림 타입에 있는 그런 거라도 약간씩 발라주면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부 자체가 너무 네. 가렵고 막 긁어서 화끈화끈거리고 그러면 염증반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얼음팩을 환부에 대주면 조금 그 가려움이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부에 얼음팩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가렵다는 증상이 염증이 생기면 내가 이제 그게 취해가지고 네. 더 막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신경을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찜질을 하든 운동을 하든 하실 때 다른 데 신경을 집중을 하시면 그 가려움증이 훨씬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이거. 네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방문할 때 좀 놀랐던 게 아토피 환자는 대부분 피부과를 가는데 네. 반H에 의외로 아토피 환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아니,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어.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토피 걸리면 네네네. 어렸을 때 걸리고 성인이 되는 20 정도 되면은 실은 아토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그 청소년기에 있었을 때 치료하는 것과 그다음에 네. 성인이 됐을 때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데 이제 많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대개는 그냥 스테로이드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연고를 바로 증상이 개선되는데 증상 개선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로는 또 한방병원으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는 또 한방에서 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 먹거리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상이 좀 개선되지만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원위 치료되기 때문에 아니 근본적으로 이런 정도 상태면은 학습기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서치를 해가지고 기능학 전문병원 치료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건데 면역 체계에 교란이 생겨서 지금 생긴 게 아토피잖아요. 네네. 그럼 뭔가 면역 체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체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학적으로 그 근거 중심으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고 면역의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서 2인 삼각경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환자분이 병을 만든 것이잖아.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네. 그래서 더 악화되고 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역할과 제가 할 역할을 둘 나눠서 2인 삼각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방에서 하는 것처럼 체질 개선 필요한 섭생 관리부터 생활 습관 교정, 그다음에 싱킹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체력과 내지는 내적 상태 검사상에 나온 결과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맞춰서 맞춤 치료를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 성인이 돼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분들도 이런 치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돼서 그것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검사를 통해서 네네. 아토피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반H 오면 그런 검사를 받으면 아토피가 왜 생기고 제 몸이 왜 안 좋아졌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현대학은 원인을 모른다 하지만 암도 원인을 모르고 실은 원인 아는 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능학적으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7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범주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가 깨진 7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해결해주면 그렇다면 원장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7가지 영역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아토피가 이제 아이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개 경우는 히스토리를 하면 10달 동안 엄마 체내에 있잖아요. 네. 그 엄마의 생활 습관이든 식습관이든 그것이 들어가서 태아가 10달 동안 존재하는데 거기서부터 실전 출발을 하다 보니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질 자체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어난 상태에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먹어서 사는데 또 강조합니다. 먹어서 사는데 정말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더 들어오면 그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토피가 생기면서 점점점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을 해결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혹시 기억에 남는 아토피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뭐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여자아이인데 왔어요. 꿈은 발레리나 뭐 이런 건데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몸을 긁어가지고 거의 뭐 상처투성인 어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어린 나이인데 혈관 주사 맞고 하는 것도 힘들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하면 좋겠냐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아마 치료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치료를 3개월을 처음 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먹고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게 뭔가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하지 말라 할지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인스턴트 뭐 이렇게 먹으면 맛있으니까 하나 먹다고 집에서는 엄마는 뭐 못 먹게 하지만 결국은 사 먹고 자기가 용돈으로 뭐 일하다 보니까 또 냉장고에 쌓여 있고 그러면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약속을 해서 낳고 싶고 꿈을 이루고 있다면 그 자체부터 끊고 너가 가린 곳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줄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동의를 해가지고 화이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 개선시켜주고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기능학적 치료를 했더니 엄청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와서 주사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그 몸의 면역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보조 식품들을 가이드를 해서 먹어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예술을 고등학교도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분이 또 소개를 해서 뭐 비슷한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성인입니다. 네. 남자 성인인데 30대 중반인데 그 중반인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아토피를 걸렸었는데 살면서 조금 좋아지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혼자 살면서 이제 집밥도 할 수 없고 혼밥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신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와가지고 뭐 알다시피 아토피 걸리고 만성질환 걸리면 모든 병원 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해결 안 되다가 우연찮게 기능학 전문 병원 저희 병원 모셔서 처음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그리를 하고 저하고 6개월 동안인가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이상으로 좋아져가지고 사회생활 한 것뿐만 아니라 뭐 결혼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문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정리하자면 피가 날 정도로 너무 가려움증이 심하고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일단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스테로이드 약 연고 처방받고 주사를 맞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쁜 건 아니고 현대 의학으로 이제 어떻게 의사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약일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용을 하면 독이 되는 건데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응급 상황이 되는 그런 상태였을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단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단기 급성 개념의 치료가 아닌 아주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증상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약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 그 증상은 개선되지만 다른 모든 신체의 문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고 정말 심할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 정도는 발라주는 것이 좋고 단 먹는 것은 신체에 있는 호르몬 체계를 다 깨버리고 다른 위장 문제부터 간 문제 다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단 현대의학에서는 피부 질환이어서 그거 있으면 그 증상만 개선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다른 과로 보내면 되니까. 그렇지만 몸은 하나인데 몸이 이것저것 계속 깨져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환자분들이 증상 개선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노력과 최소한의 그런 것으로 유지를 하고 근본적으로 내 몸이 최적화되어서
그런 약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원장님 네.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우분들에게 해주실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시겠지만 판매도 불구하고 잘 해결 안 됐을 때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오셔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원인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도 좋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